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이 상품에 가입한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비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이익이 났을 때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중도에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중도에 찾을 때 페널티를 입을 때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를 보면요, 은행원 말 믿고 특정 금전 신탁 투자했다 날벼락, 원금 보장한데 주의, 이런 기사가 실렸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유의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고 내용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요,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한 후에요,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즉, 특정 금전 신탁은 최종적인 상품이 아니고 중간 매개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하기보다는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특정 금전 신탁에 돈을 맡기면 상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상품에는 ELS도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기업보험, 정기예금 등 다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상품을 골라서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를 내리면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때 그 수익을 우리가 받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상품을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을 추천하게 되고요, 고객은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 오랜 경험에 따르면요, 이럴 경우에 고객분들은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그냥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이나 금융회사를 믿고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은행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예금과 적금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이제 오래전부터 은행은 예적금만이 아니라 보험이나 펀드, ELS 등 투자형 상품을 팔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하더라도요, 절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5가지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은행에서 특정 금전 신탁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금전 신탁은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투자 상품의 위험도, 즉 내가 이 상품에 투자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손실을 보는지, 그 손실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중도에 돈을 찾으려고 할 때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서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는요, 요새 환율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환을 노출해서, 즉 해지를 하지 않고 상품의 수익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얻으려고 저희가 보통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환해지를 하지 않는 거하고요, 그런 상태를 모르고 그냥 환 노출을 시켰다가는 상품에서 이익을 얻더라도요,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을 입게 되고, 환차손이 더 크면요, 결과적으로 손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원을 제기할 때는요, 저희가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제기하게 되는데요, 특정 금전 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더라도요, 가입할 때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즉 우리가 특정 금전 신탁뿐만이 아니고 보험이나 펀드나 ELS나 가입할 때 꼭 확인서를 쓰죠.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근데 사실은 설명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듣지 못하고요, 투자 상품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을 믿거나 아니면 금융회사를 믿고 저희가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피콜, 즉 사후에 전화로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상품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우리가 불완전 판매를 증명할 길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요,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 따라서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 정말 또 강조를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수익구조, 즉 이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이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아니면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요,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 가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요, 제 앞에 앉으신 분들의 한 90%는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돈을 벌었겠다고 얘기하면 수강생분들이 동의의 의미에서 많이들 웃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상품에 가입한 후에 수익이 나면 그나마 운이 좋은 거고요, 손실이 난 후에는 누구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 판매를 완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요, 저희가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빈 통장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금융회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금전신탁,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낸 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